적산병 패턴 같은 경우는 양봉이 연속적으로 3개가 출현하는 겁니다. 가장 이제 적산병 캔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냥 분봉 차트 펴놓으셔도 많이 보이고, 시간봉 차트 보셔도 많이 보이고, 주봉 차트 보셔도 많이 보이고. 근데 이제 정확한 적산병 패턴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빠진 바닥 구간에서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크게 터지면 꼭 유의미한 신호가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각 캔들의 몸통은 같거나 비슷한 길이를 가져야 되고, 직전의 캔들의 몸통보다 커지면 더 좋은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캔들과 이 캔들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 몸통이 훨씬 더 커졌죠. 거래량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더 커진 경우가 나온다. 그러면은 훨씬 더 좋은 적산병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 유의할 점은 고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이 캔들에서의 고가는 여기죠. 이게 이전 캔들의 종가보다는 항상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캔들의 고가는 여기인데 이전 캔들의 종가보다 이렇게 높게 마감이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시를 가져봤어요. 앞서 말한 에코프로 차트이고, 적산병이 하나, 둘, 4개가 나오는데 또 바로 이렇게 상승을 하죠. 그 다음에 적산병이 하나, 둘, 셋 나오고 여기서 한번 또 크게 상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적산병 매매를 하실 때는 제가 봤을 때 적산병 캔들이 완성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종가에서 진입을 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설명해볼게요. 이렇게 적산병이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자리쯤에서 매수를 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손절 라인을 잡으시고, 뒷절 라인은 이 몸통 사이즈만큼 가져가시는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선을 그으면은 여기서 진입하고 1대1 비율로 손절과 익절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제가 차트로 다시 돌아가서 설명을 해보고, 이 자리에서 매매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매수를 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손절 라인으로 잡고 1대1인 여기서 이제 익절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한번 실현이 되고, 여기서 또 적산병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진입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손절을 잡고, 그 다음에 1대1 구간이 여기서 익절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여기서 딱 익절이 되겠습니다. 근데 다음은 이제 손절이 한번 나갔는데, 보시면은 여기서 진입을 했어요. 근데 여기가 손절 라인인데 뚫고 내려갔죠. 여기는 손절이 나온다. 그래서 100% 맞는 캔들 패턴으로 이것만 보시면 안 되고, 당연히 추세나 지지선, 거래량 등 다양한 관점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 캔들 패턴만 이제 제가 강의하는 게 아니라 제가 모든 걸 이제 모두로 풀 거기 때문에 캔들 패턴 외에도 뭐 거래량이나 뭐 이동 평균선, 그 다음에 지지 저항선 라인 같은 거 보이는 방법들 제가 다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게 한번 수익이 나오는 자리인데, 여기서 진입을 하고 여기서 손절한다고 한 다음에 1대1 라인이 여기가 입절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주봉 차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굉장히 짧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그 수익률이 높은 구간이에요. 주봉 차트이기 때문에. 적산병이 나왔을 때는 이런 식으로 큰 시간 관점에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대가 바로 흑산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서 배웠던 것을 그냥 아예 뒤집어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승한 구간에서 상대적으로 큰 거래량과 함께 흑산병 패턴이 나온다면 강력한 하락의 신호로 볼 수 있다. 캔들의 몸통은 같거나 비슷한 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직전 캔들의 몸통보다 더 커지면 더 좋은 신호이다. 저가가 지속적으로 내려간다. 보시면 저가가 계속 갱신되는 걸 알 수 있죠. 연속적으로 나오는 캔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전 거래량보다 더 큰 거래량이 이렇게 딴딴딴 나와주면은 굉장히 좋은 신호라고 보실 수 있겠죠. 내가 만약에 포지션을 들고 있었다고 한다면 손절을 고려해볼 타이밍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나오고 또 빠지죠. 그러면 여기서 흑산병이 나왔습니다 하고 그 트레이딩 어플로 알람이 오잖아요. 이 알람이 오는 것을 받아서 그러면 내가 이거 갖고 있을 게 아니라 팔아야 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흑산병이 이렇게 나오고 좀 큰 하락이 한 번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때만 팔릴 수 있다면 좀 더 손실을 덜 볼 수 있겠죠. 하락 추세가 아직 깨지지 않고 하락 채널을 그려가면서 계속 흐르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다면 흑산병 캔들이 나왔을 때 우리는 매도로 대응을 해야겠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상승 지속형 패턴인데, 첫 번째 양봉 안에 3개의 음봉이 포함된 패턴이라고 나왔는데요. 그리고 네 번째 양봉이 3개의 지속된 음봉을 뚫고 올라오는 패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 3개의 음봉이 이 캔들의 몸통 안에서 연속적으로 3개의 음봉이 나오고, 그 다음으로 네 번째 음봉이 양봉으로 또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은 상승을 했다가 이 3개에서 약간의 조정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상승을 하는 거예요. 재상승이라고 할게요. 보통 거래량을 같이 보실 줄 안다면 상승할 때 거래량이 한번 크게 나오고, 그 다음에 하락할 때는 조정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조금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다가 다시 상승을 할 때 큰 거래량이 동반된 장대 양봉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패턴이 나왔을 때 이 자리에서 매수 진입을 하는 거죠. 아니면은 여기서 음봉 마감된 거 보고 양봉으로 끝날 것 같다 하면 여기 몸통의 가운데 지점쯤에서 매수를 하셔도 여기서 손절 라인을 잡는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예시를 가져봤는데, 이 차트는 이제 비트코인 1시간 봉인데요. 여기서 네모난 박스를 보시면 첫 번째 양봉을 이제 이탈하지 않는 음봉 3개가 연속적으로 나오죠. 다시 양봉으로 마감이 됩니다. 네 번째가.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만약에
종가 상승 패턴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매수했다면 이렇게 큰 수익을 마련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 타점을 여기로 잡고 손절을 이 캔들을 그러니까 시가로 잡는다면 손절 라인 다음에 익절을 1대1만 잡아도 괜찮은 수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패턴이 나올 때는 이런 식으로 흐름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승 장악형 같은 경우는 이제 신뢰도가 이 앞서서 배웠던 것들보다는 조금 더 높은 경향성이 있어요. 제가 차트를 여러 번 보면서 느꼈는데 이런 상승 장악형 그 다음에 하락 장악형 캔들이 나왔을 경우에는 조금 더 잘 맞을 확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충분히 하락했을 때 바닥권에서 거래량을 크게 동반하여 나온다면 좋은 상승 신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바닥권에서 이렇게 빠지다가 다시 올라오는 건데 음봉이 첫 번째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몸통을 뛰어넘는 몸통을 가진 양봉이 나오죠. 근데 보통 거래량까지 이제 확실하게 걸 줄 안다고 한다면 음봉에서 거래량이 조그맣게 이렇게 나오고 양봉은 크게 터집니다. 근데 심지어 바닥권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전환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양봉의 종가에서 매수를 들어간다면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손절은 한 이쯤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예시를 들어볼게요. 여기는 아주 제대로 나와준 차트인데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음봉이 있고 그 다음이 양봉이 몸통이 훨씬 더 크게 나오죠. 거래량도 보시면은 밑에 음봉이 여기고 양봉이 여기인데 훨씬 더 크게 나온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장악형 캔들이 나왔다고 이렇게 지표에서 알람이 오죠. 알람을 핸드폰으로 받고 이 자리에서 매수를 했다면 이렇게 수익이 크게 나올 수 있었던 자리겠죠. 제가 이 선을 표시한 게 있는데 이 선이 이제 지지라인 부분인데 이 지지라인 부분에서 매수 신호가 나와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이 저항라인 부분에서 팔 수만 있다면 이게 지금 5,390원에서 32,000원이니까 거의 뭐 100%가 넘는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자리인 거죠. 이게 주봉 캔들이기 때문에 시간도 좀 오래 걸렸을 거긴 해요. 근데 이 기간 동안 기다려서 1%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면 괜찮은 수익이죠. 이게 거의 2009년에서 2011년이니까 한 5,000원에서 32,000원이면은 한 6배가 된 거네요. 2년 기다려서 6배 수익을 낼 수 있다면 이게 SK 하이닉스거든요. 그래서 2009년대 차트를 여러분들 켜놓고 똑같이 보시면 저랑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를 써서 알람을 받고 여기서 매수를 진행했다면 이렇게 큰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자리였다라는 점. 이게 뭐다? 상승 장악형이다. 이제 반대도 알아야겠죠. 반대로 나오는 게 이제 하락 장악형입니다. 이것도 보시면은 상승을 충분히 한 상태에서 양봉 캔들이 하나 나오고 음봉 캔들이 다음으로 나와요. 하락 반전이 되는 경우가 나온다면 이게 위인이한 신호다. 근데 거래량은 일반적으로 양봉에서 조금 더 적고 음봉에서 좀 더 크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 후 추세를 전환할 때도 나오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고가권에서 고가놀이를 하다가 다시 빠지기 시작할 때 전환되기 시작하는 그 타이밍에서 하락 장악형 캔들이 떠준 다음에는 이건 조금 더 확실한 신호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시를 또 가져왔습니다. 마이크로스 회사인데 차트 보시면은 여기가 지지선이고 여기가 저항선이에요. 그래서 저항선 부분에서 하락 장악형 캔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캔들을 좀 더 자세히 보시면은 양봉이 나오고 그 몸통을 훨씬 뛰어넘는 음봉의 캔들이 하나 나옵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보시면 양봉이 좀 더 적은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또 여기가 저항 부분이기 때문에 이전에 내가 매수를 하고 들고 있었다가 이 신호를 받고 팔았다면 이만큼의 이제 손실폭을 세이브할 수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는 상승 반전형은 일반적으로 추세 반전의 신호, 앞서 배웠던 그 상승 장악성 캔들하고 굉장히 비슷해서 이것은 이제 캔들 패턴이 나왔다는 걸 확정짓기 전까지 3개의 캔들을 봐야 되는데 첫 번째 캔들로 음봉이 나오고 두 번째 캔들로 이렇게 꼬리가 달린 음봉 캔들이 나오고 이렇게 양봉 캔들이 더 크게 나온다 라고 한다면 추세 반전의 신호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캔들의 종가보다 세 번째 캔들 양봉의 종가가 높게 나온다면 조금 더 바람직한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자금의 흐름을 선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했다가 선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올라오기 전에 알 수 있었던 정보가 이렇게 꼬리가 있다는 거. 꼬리를 만들면 지속해서 하락을 하기보다는 다시 말아 올려서 상승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캔들까지 양봉으로 떠주면 정말 완벽한 거죠. 그래서 캔들이 나오면 매수로 여기서 매수를 들어가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락 반전형 캔들인데 상승 반전형의 이제 정반대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첫 번째 캔들, 두 번째 캔들이 양봉 나오다가 세 번째가 음봉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게 하락 반전된 가능성인데 두 번째 캔들 자세히 보시면 영 망치형 이게 나오면 이제 꼬리가 달려있기 때문에 매도세가 조금 더 있는 그 심리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만약에 고가권에서 나왔다고 한다 그러면 좀 더 매도의 심리가 조금 더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실제 차트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하락 반전형 캔들이 첫 번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충분히 상승한 상태에서 하락 반전형이 나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하락을 다시 하게 되죠. 그러다가 상승 반전형 캔들이 연속으로 두 번 나오죠. 그러니까 다시
이 이동평균선 위로 말아 올리면서 하락 반전형 캔들이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또 저항 부근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여기서 또 매도를 했으면 조금 더 수익폭을 챙길 수 있었던 그런 자리가 나오죠. 하락 반전형도 다시 한번 여기서 상승을 하다가 운봉으로 크게 빠지니까 다시 더 빠지죠. 그러다가 여기서도 상승 운봉이 나옵니다. 되니까 좀 더 많이 빠지는 모양이 나오죠. 자금이 이렇게 올랐으면은 이 상태에서 하락 반전형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표에서 나온 신호고, 이 지표는 그 캔들 모양만 가지고 판단하는 건 아니고 RSI라든지 뭐 지지 저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폈을 때 충분히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캔들이다라고 하면은 그때 이제 표시해 주는 거고요. 실시간으로 이제 여러분 핸드폰으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받는 방법은 다음 영상에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그 상승 장악형이랑 조금 비슷하다고 보십니다. 하락 장악형이요. 그래서 예시로 가져봤는데 저가권에서 상승 인쇄형 캔들이 나오니까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망치형 캔들이 또 나오죠. 꼬리가 달려있고 이걸 말아올렸다는 거는 이제 여기가 또 상승 수순이기 때문에 말아올리려는 심리가 이제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겠죠. 생기고 나서 양봉이 떠서 결과적으로 여기 종가를 훨씬 뛰어넘어서 위에서 마감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위로 흐르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락 인쇄 확인형도 반대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가권까지 올라왔을 때 이 자리나 아니면 이 자리에서 매도를 했다면, 이전에 매수를 한 상태에서 이 자리나 이 자리에서 매도를 했다면 조금 더 수익을 많이 챙겨갈 수 있었겠죠. 이것은 이제 제가 따로 지표에 넣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상승 장악형이라든지 하락 장악형에서 비슷한 차트 패턴이 나오기 때문에 굳이 겹쳐서 또 뭔가를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여러분들 공부 삼아 한 번씩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이제 나오는 게 상승 젓가락 패턴이 있어요. 이건 뭐냐? 이렇게 망치형 캔들 비스무리한 애들이 두 번씩 이렇게 연달아 나오는 경우가 볼린저 밴드 하단선 가까운 부분에서 나왔다. 그러면 상승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하락을 많이 했을 때 이런 볼린저 밴드가 예를 들어서 뭐 요렇게 있다고 한다면 이게 볼린저 밴드 선이고 중심선이고 이 중심선보다 밑에서 이 하락선 부근에서 이러한 상승 젓가락 패턴이 나온다면 주가는 다시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젓가락이라고 하는 게 이유가 뭐냐면 여기가 순서리. 이 두 개의 캔들이 연달아 나올 수도 있지만 살짝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비슷한 가격대에서 조금 동떨어지더라도 비슷한 가격대에서 나와주기만 한다면 조금 더 상승의 여력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차트도 같이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꼬리가 길게 달린 젓가락 모양의 패턴이 나오고 볼린저 밴드 하단선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여기서 매수로 대응을 했다면 이렇게 돌아가 나오는 과정에서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었겠죠. 상승 젓가락 패턴을 뒤집은 게 하락 젓가락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세가 상승을 하다가 이렇게 볼린저 밴드가 그려져 있고, 볼린저 밴드가 아직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다음 영상쯤에 한 번 더 만들어서 공지를 드릴게요. 이쪽 부분에서 하락 젓가락 패턴이 발견이 된다. 그러면은 매도로 대응을 하는 겁니다. 이 젓가락 패턴 두 개가 연달아 나오면 베스트지만 굳이 그렇게 나오지 않고 얘가 만약에 이쪽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이쪽에서 나오는데 이 가격대가 이 가격대랑 너무 비슷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윗꼬리가 달렸다는 것은 매수 심리보다 매도 심리가 이겼다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락으로 마감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 이것은 제가 좀 떨어진 사례를 가져왔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한번 나오고 여기서 한번 조금 더 떨어져서 나오죠. 심지어 볼린저 밴드 상단선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다가 빠지면서 흐르는 모양이 나오죠. 그러니까 높은 시간대의 차트에서 보시면은 굉장히 잘 들어맞는 경향이 있어요. 이러한 젓가락 패턴들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되게 잘 맞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캔들 패턴은 이제 마무리했고요. 그 다음이 이제 차트 패턴인데